안녕하세요.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음아빠TV 정음아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나눗셈 중에 세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또는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가장 많은 나눗셈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평소에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를 실생활에서 조금 자주 하는 편인데요. 그만큼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는 중요도가 아주 높고, 요게 더 큰 수로 가는 아주 지름길에 있는 아주 중요한 나눗셈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앞의 내용은 짧게 하고 바로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나눗셈 연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직접 만든 학습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자리 수에서 가장 작은 수는 100이죠. 그리고 두 자릿수에서 가장 작은 수는 10입니다. 자, 그러면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수의 나눗셈은 바로 100 나누기 10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가장 큰 수로 따지면 999고, 그리고 가장 큰 두 자릿수로 따지면 99가 되겠죠. 자, 100 나누기 10부터 999 나누기 99까지의 수를 세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샘플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의 나눗셈이 매끄럽게 되기 위해서는 제가 전제로 꼭 말씀을 드리면 두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 요 나눗셈이 아주 필수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지 세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도 매끄럽게 되고 있습니다. 세 자리수 나누기 한 자리수하고 두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의 기본적인 나눗셈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를 들어가면 나눗셈을 처음 배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한데, 빈도수가 많고 큰 수가 나오고 두 자리수의 곱셈이라든지 뺄셈이 나오니까 연산이 좀 복잡해져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들만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의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어려워한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예를 들어 놓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99 나누기 10이네요. 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999를 나누어 지는 수라고 하죠. 제가 바로 직전 강의에서 나눗셈에는 뺄셈의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나왔을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수가 나누어 지는 수예요. 나누어 지는 수고요. 말하자면 999에서 얼마씩 뺀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렇게 10씩 빼는 거예요. 10씩. 자, 날 세죠? 자, 이렇게 5번이나 뺐는데 50밖에 안 됩니다. 999 빼기 10 빼기 10 빼기 10 해가지고 날이 계속 새요. 그리고 이게 얼마 뺐는지 계산도 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 해도 나눗셈의 연산을 몇 개 못하게 되죠. 네. 그러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999에서 10을 한 개씩 빼지 말고 덩어리로 뺄 거예요. 덩어리로. 자, 그러면 900이라고 하면 10이 몇 개가 있어야지 900이나 될까요? 자, 어렵죠? 네? 연산이 빨리 되면 금방 답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래서 이제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의 나눗셈을 아이들이 처음 배울 때 조금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연하게 몇백 몇십 몇을 몇십 몇씩 이렇게 빼는 거의 개수를 딱 몇십 몇 번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십 번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하기도 딱 부러져서 얘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가 커지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잘 되는 아이 버전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눗셈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개 갈라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해가 잘 되는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999에서 자 10이니까 앞에 요 900만 보는 거예요. 900. 그럼 900에 10이 몇 번 들어가냐? 10이 9번 들어가면 90인데 900이 되면 10배 더 하면 되죠. 그러니까 10이 90번 들어가는구나. 아, 그러면 900이구나. 요렇게 해서 한 번에 빼줘서 99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남은 수 다시 99에서 10이 몇 번 들어가느냐 해서 9번 들어간다. 아, 그래서 다시 90을 빼주면 이제 9가 남고 이 9는 더 이상 10을 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나눗셈이 마무리되고 남아있는 수를 나머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지금 제가 설명한 방식으로 999 나누기 10이 아니라 다른 수, 예, 무작위수 나누기 무작위수의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라고 하고 이렇게 처음 설명을 한다. 그걸 이해했다. 그럼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아이예요. 네, 일반적으로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빠르게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아래에 있는 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21 나누기 11이에요. 그럼 11이 121에 몇 번 들어가는지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11이 대충 10번이면 110인데 자, 120 얼마니까 10번은 되는구나. 10번. 10번. 자, 그래서 이렇게 110을 빼고 남은 것을 11을 또 쓰고 그다음에 11에 다시 11이 들어가니까 한 번이구나. 이렇게 빼서 나머지가 0 되는 아주 쉬운 나눗셈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쉬운 나눗셈만 있으면은 나눗셈을 왜 어려워하고 나눗셈을 막 연습을 할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쉬운 나눗셈 말고 어려운 수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한번 여기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77 나누기 45 이렇게 돼요. 그죠? 일단 400 얼마가 나오고 45가 나오니까 400 어쩌고 저쩌고에 45가 몇 번을 들어가는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400만 보면 몇 번 들어가는지 대략적으로 막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또 77도 있으니까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익힌 대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45를 477에서 한 번씩 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두 자릿수를 한 번씩 뺀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럼 뭉텅이로 빼는 거를 익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자, 뭉텅이로 그러면 어떻게 빼느냐? 45를 3번, 5번, 7번씩 빼는 게 아니라 45를 10번씩 이렇게 해서 빼주는 거예요. 자, 그럼 45가 10번이면 얼마입니까? 450이죠? 자, 450을 한 덩어리로 뺍니다. 그게 10번이죠. 10번. 그죠? 네. 일단 450을 뺄 때는 10번을 뺀다. 이 몫이 바로 몇 번을 뺄 수 있는가에 대한 값이에요. 그럼 10번을 빼가지고, 자, 계산을 해봤더니 27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건 되게 운이 좋았어요. 왜냐? 빼고 남은 수가, 이게 나머지죠, 나머지?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죠. 그러면 27에서 45를 한 번 더 뺄 수 있나요? 없죠? 자, 이렇게는 초등 과정에서는 뺄셈을 못하죠. 따라서 45씩 빼야 되는데 27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나눗셈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초등 과정에서는 종료를 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 몫이 10, 그 다음에 나머지는 27, 그리고 나누는 수 47, 나누어지는 수, 요게 바로 한자어로 피제수라고 하는 거예요. 제수.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수라고 부릅니다. 요 제가 바로 너는 회비를 지난번에 많이 냈으니까 이번에는 2만 원 내야 되는데 만 원은 지난번에 냈으니까 만 원은 제하고 요번에 만 원만 낼게. 그때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너는 뭘 제하고. 자, 요게 다 자, 뺄셈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뺄셈을 당하는 수가 바로 피제수예요. 그러니까 477에서 45씩 계속 빼죠. 네, 계속 빼니까 피제수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수로 계속 그 뺄셈을 당하는 수예요. 그래서 당하는 의미로 피제수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피제수, 제수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아요. 하지만 몇십 년 전, 불과 십몇 년 전만 해도 이거를 학교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피제수, 제수 해가지고
많이 가르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요즘은 나누어지는 수, 그 다음에 나누는 수,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두 자릿수의 10배, 20배가 아주 매끄럽게 잘 돼서 전체 세 자릿수에서 10배, 20배 한 수를 잘 빼서 쉬운 답이 나왔을 때의 경우를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눗셈에 좀 밝은 아이가 아니면 이렇게 10배, 20배의 이런 덩어리가 쉽게 잘 인식이 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런 감이 잘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제가 지금부터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나눗셈의 가장 중요한 수는 나누어지는 수일까요? 나누는 수일까요? 제가 이거 나눗셈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눗셈의 중요한 수는 75입니다. 75. 나눗셈의 중요한 수 75. 이게 무슨 수일까요? 나누는 수입니다. 바로 제수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에 있는 이 979라는 수를 75씩 빼기 때문에 빼는 수가 훨씬 더 중요해요. 몇 번을 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얼마에서 뺐느냐가 아니라 그 수를 몇 번을 빼서 뺀 수를 몇 번을 뺐는지를 몫을 찾고, 그리고 뺄 수 없는 수, 마지막에 남은 수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나누어지는 수보다 나누는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용적인 방법으로 두 번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나누는 수가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 나누는 수가 두 자릿수예요. 그러면 나누는 수가 두 자리이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의 수가 세 자리이기 때문에 세 자리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게 어려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수에서부터 나누는 수의 자릿수만큼을, 이제 몇 자리죠? 그러니까 두 자리죠? 이 두 자리만큼을 한 자리, 두 자리에서 두 자리에서 이렇게 살짝 선을 긋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75를 979에서 뺄 건데 전체 수를 비교하면 계산이 한 번에 어렵기 때문에 나는 몇백, 몇십 앞에 두 자리만 먼저 놓고 75를 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앞에 거랑 연결되는데 75를 10배, 20배 또는 75를 하나, 둘 있는 경우로 생각을 해서 앞에 두 자리만 계산해서 쉽게 뺄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나눗셈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나누는 수가 두 자릿수일 때는 나누어지는 수의 앞에서부터 똑같이 두 자릿수 옆에다가 선을 긋고 앞에 두 자릿수만 비교를 합니다. 물론 자릿수는 100자릿수와 10자릿수예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에 알고 있는 나눗셈이 됩니다. 따라서 97 나누기 75예요. 97 나누기 75. 쉽죠? 왜요? 97에 75를 몇 번 뺄 수 있느냐, 또는 97에서 75가 몇 번 들어가느냐, 또는 97에서 75를 몇 번 묶을 수 있느냐, 이거죠. 답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몇 번 들어갈 수 있죠? 한 번밖에 안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수를 아래에다 써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빼줍니다. 이렇게 75를 뺍니다. 위에서 아래로 뺍니다. 7을 빼면 2죠. 7에서 5를 빼면 2죠. 자,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나누는 수 두 자리와 나누어지는 수의 앞 두 자리 수만 나눗셈을 해서 지금 22라는 답이 나왔어요. 이게 20이 아니죠? 네, 제가 바로 위에 자릿수를 표시해 놓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단순 계산으로는 20이지만 실제 의미하는 수는 220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1의 자릿수를 그대로 내려서 써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75가 229에 몇 번 들어가는지
또는 229에서 75를 몇 번 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어렵죠? 자, 그럼 229가 있어요. 그러면 75가 몇 개 있어야 되냐? 75가 한 번, 그 다음에 75가 두 번, 75가 세 번, 75가 네 번 따집니다. 근데 75가 네 번 있다라고 하면 75가 네 번 있다라고 하면 벌써 70이 네 번만 있어도 280이에요. 네 번은 탈락입니다. 자, 그럼 세 번을 해볼게요. 그러면 75가 세 번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러면 210에 그 다음에 이제 3이 70번, 3이 5번 있으니까 3이 70번이면 210, 3이 5번이면 15죠? 자, 요렇게 계산을 하니까 225네요. 자, 지금 229를 넘지 않고 있죠. 넘지 않고 있죠? 따라서 75 곱하기 3 하면 229에서 225라는 수를 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요 225를 여기에 아래 그대로 써줍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이게? 75가 몇 번 빼지는 거죠? 3번이죠? 여기다 이렇게 3을 써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빼주죠? 자, 0이죠? 0이죠? 그리고 4가 남네요. 자, 요 4가 바로 이제 뭐가 되죠? 바로 나머지가 됩니다. 자, 굉장히 어렵죠? 자,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나요? 첫 번째, 두 자릿수가 몇백 몇십에 몇 번 들어가는지를 지금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뺄셈을 하죠. 여기는 다행히 받아내린 뺄셈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1의 자리가 더 큰, 만약에 48이라는 수가 나오게 된다면 또 여기도 받아내림인데 받아내림인데 뒷자리 1의 자리가 더 큰 그런 받아내림 뺄셈이 되죠. 받아내림 뺄셈이 되고 그러고 나서 나와 있는 수를 다시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를 해야 되니까 세 자리 수 나누기 두 자리 수는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이에요. 자,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려울 만하죠, 그죠? 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한번 문제도 한번 연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4페이지에 와 있고요. 585 나누기 39라는 요 나눗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는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누는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나누는 수가 두 자리인데 나누어지는 수가 세 자리라 수가 큽니다. 그래서 나는 세 자리를 전부 다 비교하지 않고 두 자리만 끊어서 볼 거예요. 앞에서부터 두 자리에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선생님, 이 선을 꼭 그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처음에 나눗셈이 익숙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살짝 연필로 이렇게 선을 긋도록 유도하는 게 훨씬 더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만 영원히 이렇게 계속 선을 그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나눗셈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이 선이 없어도 나는 앞에 두 자릿수만 깔끔하게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선을 특별히 긋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몫을 쓰는 자리나 그 다음에 어디까지 비교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자, 이렇게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앞에 두 자릿수를 똑같이 따라서 선을 긋고 시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나중에는 긋지 않는 게 사실 좋기는 좋아요. 자, 눈으로 비교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자, 그게 잘 안 되면은 처음에는 선을 그어가면서 연습을 시키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한번 39하고 58을 비교하는 거죠. 자, 그럼 58에 39가 몇 번 들어가나요? 한 번 들어가죠? 요렇게 받아내림 뺄셈이 생깁니다. 자, 39에서 58까지 가려면 얼마 필요한가요? 10하고 9 필요하죠? 네, 여기 뺄셈이 19입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벌써 한 번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한 자릿수 5가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자, 그 다음에 195에서 39를 계속 뺍니다. 뺀 거예요. 지금 뺄셈 지금 제가 표시해놨죠? 자, 그러면 39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가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가늠을 하는 거를 감을 잘 못 잡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39가 195에 몇 번 들어가지 가늠이 잘 안 돼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39에 39인데 이건 40에 가깝죠? 그럼 대략적으로 약 40이라고 하고 40이
195까지 몇 번 있으면 되는지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아주 가까워집니다. 자, 그렇게 하면 40이 4개면 160이죠. 40이 5개면 200이 되죠. 따라서 200 넘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일단 몇 번을 먼저 해봐요? 4번을 먼저 해봅니다. 그래서 39 곱하기 4번이에요. 자, 그러면 30이 4개면 120이죠. 그 다음에 9가 4개면 36입니다. 자, 그럼 156이네요. 156이고요. 요건 몇 번이라고요? 4번입니다. 몫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네, 요걸 안 쓰고서 나중에 그냥 답을 그냥 한 자리만 1 또는 여기다 0 써서 10 이렇게 답을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써줬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러면 빼려고 하는데 또 받아내림이죠. 그쵸? 네. 받아내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요거 4개 주고 4개 주면 99 빼기 60이네요. 그쵸? 39가 됩니다. 자, 이렇게 39가 돼요. 오! 자, 그러고 보니까 계산이 잘못됐어요, 지금. 그죠? 네. 40으로 어림을 해가지고 4번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4번이 들어갔는데, 나머지가 39로 딱 나와요. 그럼 39를 빼야 되는데, 나머지 39가 더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39를 한 번 더 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4번이 아니네요. 4번이 아니고 몇 번이에요? 4번이 아니고 5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39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자, 5, 9, 45 자, 그 다음에 3, 5, 15 15인데 4가 있으니까 9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195가 나오는 걸 확인했네요. 그죠? 아, 4번이 아니라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5번. 자, 이렇게 해서 195를 쓰고 나머지가 39가 되는 일은 없겠죠? 그럼 나눗셈 잘못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가 나머지가 0이 됩니다. 네. 자, 그럼 검사식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검사하나요? 첫 번째, 나누는 수. 그죠? 여기 39 곱하기 몇 번 들어갔죠? 15번 들어갔죠? 그리고 나머지 얼마 남았죠? 여기 나머지를 써주죠? 그럼 이거 다 계산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나누어지는 수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눗셈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 드나요?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 만만치 않죠? 쉽지 않죠? 네, 아주 쉽지 않습니다. 옆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912 나누기 48이에요. 48이 한 번이면 48, 48이 두 번이면 96이죠. 자, 앞에 두 자릿수만 비교해보면 96이 안 되죠. 그러면 48은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칸을 다 쳐놨는데 여기서 팁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흔히 아이들이 나눗셈을 하다 보면 이 몫을 쓰는 자리를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 이렇게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요?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요? 그래서 바로 필요한 게 바로 옆 라인에 나와 있는 이 선입니다. 이 선이 요때 필요한 거예요. 자, 요 선을 그어 놓고 나면 48이 몇 번 들어가는지는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선의 바로 앞자리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요게 안 되면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서 요걸 잡아 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912 나누기 48 했는데 48이 100 몇 번 들어가니? 아이들한테 그런 거 안 통해요. 아이들한테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아이들은 수적인 이렇게 어림하거나 가늠하는 이 감이 부족해요. 그런 상태에서 세 자리 나누기 두 자리를 배우는데 몫이 100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아예 생각을 못 합니다. 따라서 처음 연습시킬 때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두 자리 선을 잘라서 앞에서부터 잘라서 해주는 게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자, 그럼 98에서 48을 뺍니다. 자, 저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저는 91에서 48은 어려우니까 50을 먼저 빼고 2를 더해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41이고 2니까 여기 43이네요. 그쵸? 43입니다. 다 전부 다 제가 덧셈 뺄셈 방법에서 강의했던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뺄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이 끝났고요. 2가 내려옵니다. 자, 2가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432 나누기 48을 합니다. 자, 그럼 대충 가늠해야죠. 자, 요런 경우, 자, 어떻게 가르치면 좀 편할까요? 432 나누기 48. 앞에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이 수가 굉장히 커요. 그쵸? 앞자리 수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큰 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9번부터 저는 해볼래요. 그냥 48 곱하기 9부터 해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48 곱하기 9를 세로셈으로 계산해 가지고 계산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36에 7을 더하면 43이죠? 예, 430. 오, 딱 떨어지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해도 됩니다. 40이 9개면 360. 그 다음에 8이 9개면 72. 이것도 역시 432가 나오죠. 따라서 48이 몇 번 들어가요? 또는 몇 번 뺄 수 있어요? 9번이죠. 9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432를 빼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 될까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검산식을 한번 써볼게요. 검산식은, 자, 검산식 한번 써볼게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죠? 48, 여기 얼마였죠? 19였죠? 네, 19,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었죠? 이렇게 하면 안쪽에 있는 912가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해서, 예, 요 안쪽에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오답입니다. 오답이에요. 요 검산식 쓰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응용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나눗셈의 검산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 그 다음에 거기다가 나누어 지는 수를 곱한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를 더하면 912가 나옵니다. 바로 나누어 지는 수죠. 요 메커니즘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세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의 나눗셈의 내용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세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에 대한 영상을 작년에 이미 두 차례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네, 촬영을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30분이 넘는 거예요. 할 얘기를 다 하니까. 아, 근데 이게 너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네, 이건 아니죠. 왜냐면 세 자리수 나누기 두 자리수가 중요하기는 한데 30분 넘게 막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촬영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또 30분이 넘는 거예요. 야, 편집도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분량적으로 압축을 할까, 네, 고민을 하다가, 영상을 제때 올리지 못했어요. 네, 그런데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가 그렇게 중요한데 영상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를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영상도 제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 마음에 그다지 썩 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이렇게 마음에 드는 영상만 계속 찍다가는 올해 안에도 또 못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칠더라도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에 대한 내용들을 일단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조금 부족한 점이 보인다 해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30분을 안 넘길까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강의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우아빠 TV 정우미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